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산 단원을 출신 박순자입니다. 전국의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정부는 정책의 수립함에 있어 또한 실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민심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정책이 서민의 발인 버스 대란이 가지고 올 문제 그리고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함과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대구를 제외한 전국 12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파업을 찬성하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노사 정부의 극적인 타결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 버스 4만 5천여 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가 대중교통이 완전히 멈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 이후로는 버스 업종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님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버스 기사들은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라고 얘기합니다만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가장인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지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당장 추가로 필요한 버스 기사만 해도 1만 5천 명입니다. 버스 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더해서 버스 기사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등 쳐도 버스 회사는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 인천을 운영하는 광역버스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버스 파업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기재부 장관이 이제 와서야 앞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노사 그리고 버스 대표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도자료까지 작년 12월 27일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정부는 발표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예견되는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노사정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작년 27일 날 이런 합의서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무책임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합의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버스의 공공성과 그리고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운전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버스 임금 현실화, 버스 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취약 지역의 버스 교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국비 지원 어디로 갔습니까?
벌써 6개월 해가 바뀌었습니다. 했어도 처우 대책이 나와도 벌써 나와야 했고 예견되는 이 버스 대란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대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파업을 단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이번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합의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민생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모양입니다. 이 정부가. 대중교통보다 더 시급한 민생 경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중교통은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국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보는 이 정부의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버스 파업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지자체에게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서민 부담을 늘려서 이번 버스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 규모인 9.4% 인상하였습니다. 작년 세수는 역대 최대인 471조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걷는 세금은 다 이 정부는 어디에 썼습니까?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노사 합의를 한 합의서는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에 와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 12월 27일에 합의한 예견된 문제를 헌법기관인 국회에 법을 냈어야 합니다.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한 불편도 모자라 이제는 문제 해결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겠습니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버스를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의결된 것은 작년 2월 28일입니다. 국토부는 예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작년 2월이면 올 5월입니다. 1년이 지난 동안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현재 버스 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가 차원의 외생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전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떠넘겨서 지자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인프라나 지역 농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의 교통 대란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버스 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물가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장면 가격은 2.3 올랐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3.7배로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파업이 해결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관련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와 지자체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버스 대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내후년인 2001년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이번 버스 사태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정부 지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사 갈등이 전국적으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 국민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재앙적 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오늘 중으로 극적인 타협이 나오지 않아서 당장 내일부터 단 한 대의 버스라도 멈춘다면 이 책임은 모두 문제를 만들기만 하고 문제 해결 능력 없는 무능력한 정부, 무책임한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부의 오늘 대응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 계시면 제가 나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